이태원 특별법 통과 날짜라고 알려져 있죠, 지금. 그러니까 이거는 이 국민의힘과 합의하에 통과되지 않으면 어차피 윤석열이 또 거부권 행사할 수밖에 없는, 그러니까 이태원 특별법이라고 하는 것은 윤석열 정권 또는 국정조사를 해봤더니 진상이 안 나왔어요. 사실 진상은 뻔히 알고 있잖아요. 왜 마약 수사를 하면서 뭐 이 사건도 있었을 거고. 근데 결국 아까 말한 지금 이재명 대표 테러 사건의 부산 수사팀장이 이태원 참사 관련해서 수사를 했더니 실제로 지금 감옥에 들어가 있는 사람은 한 명도 없어요. 그 사건은 159명이 돌아가신 사건입니다. 그러면 이태원 참사의 진짜 원인이 뭔지를 밝혀내는 것은 일찍이 문제가 아니라 국가 공권력이 어떻게 작동을 해야 사람이 안 죽는다라는 것을 원인 진상규명을 해야 되는 거잖아요. 그런데 여기 지금 국민의힘이 반대를 하고 있고 이거 지금 한동훈도 반대하고 있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러니까 어제 이분들이 이제 마지막 행진이라고 그러면서 행진을 했던 장면이 저건데 그냥 한번 생각을 해봅시다. 제가 이제 욕할 만한 힘도 없네요. 윤석열 지지하신 분들아, 저 유가족 분들은요, 윤석열 찍었을 수도 있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럼요. 50대 50이었을 테니까. 근데 공권력이 피해자가 되면 왜 저 사람들을 공격을 해야 돼요? 저 양반들을. 저분들을 공격해야 될 이유가 없는 거예요. 국가가 해야 될 일을 국가가 안 했기 때문에 생긴 일인데 계속 이사 끝나고 1년 넘도록 그랬잖아요. 놀러 갔다 죽은 사건이다. 세월호 때는 수학여행 가다 죽은 사건이다. 계속 나라가 이렇게 가면 안 되는 거예요. 이제 이런 대형 참사가 났을 때는 딱 정해져 있습니다. 진상규명, 책임자 처벌, 재발 방지. 그게 세월호 때 그걸 제대로 했더라면은 이태원 참사 같은 일이 다시 안 일어났을 거 아닙니까? 그런데 이태원 참사가 일어났는데 또 그걸 진상규명부터 아예 못하게 막아버리는 이런 상황인 거예요. 우리가 지금 이태원 참사 특별법이 뭔가 대단한 게 아닙니다. 첫 번째가 이제 진상 규명인 것인데 세월호 말씀 주셨으니까 세월호 특조위는 어떻게 구성이 됐었냐면 여당 편 야당 편으로 갈라졌었습니다. 여당 추천 반, 야당 추천 반에서 반이 갈라졌거든요. 그래서 나중에는 이것이 정치적 싸움으로 됐어요. 그런데 지금 이태원 참사 특별법은 뭐냐면은 이렇게 특조위 추천위를 333으로 나누겠다는 겁니다. 여당 추천 3명, 야당 추천 3명, 그리고 유가족 추천 3명인 거로 나누겠다는 겁니다. 한마디로 이것이 정치적으로 갈라지는 것을 방지하고자 하는 거거든요. 이게 뭐가 잘못된 것입니까? 이 정도는 돼야 된다. 그리고 진상 규명하자는 내용 자체도 코드 1이라고 해서 이제 우선 출동 신고해도 왜 경찰이 출동하지 않았는가 그 행태에 대해서 우리가 진상 규명하겠다. 그리고 인파 관리를 소홀했던 경찰 그러니까 행정안전부 자체 지자체 자체에서 그 시스템이 무엇이 오류가 있었는가 왜 출동하지 않았는가라는 것들인 거고요. 그리고 이런 문제에 대해서 제대로 특조위에서는 이것을 진상을 정말로 규명하겠다라는 건데 국민의힘은 더 웃긴 것은요. 표결에 불참하고 밖에 나가서 퇴장해서 규탄 대회를 하겠다고 합니다. 지금 제가 말씀드렸던 이 내용에 대해서 이 특별법 내용에 대해서 국민의힘 의원들이 국회에서 나가서 표결하지 않고 본회의 밖에 나와서 규탄 대회까지 열을 내용이 무엇이 있습니까? 하나도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자들이 이번에 뜬금없이 법 하나 제출했잖아요. 진상규명을 안 하고 배상만 해줄게. 진상규명을 해야 나중에 국가의 책임이 얼마인지 배상액도 나올 텐데 그런 건데 사실은 한동훈한테 하고 싶은 이야기예요. 국회나 법이나 국가가 지켜줘야 될 것이 지금 김건희 특검 반대하는 그게 아니라 159명이 돌아가신 사건에 대해서 진상규명을 못하면 국가가 존재할 이유가 없잖아요. 국회가 존재할 이유가 없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지금 이재명 대표 관련해 가지고요. 대선 때부터 이재명 방탄, 사법 리스크 방탄이라는 이야기를 수도 없이 했잖아요. 거짓말 좀 보태고 수만 번 했을 거예요. 저쪽에서. 근데 김건희 특검 올라오니까 사상 초유의 일이잖아요. 왜 심지어 윤석열이가 그 이상득 등 사건에 대해서 이명박 대통령 쿨했다. 수사 반대 안 했다 이 이야기거든요. 아니 어떤 대통령도 감히 생각 못한 게 가족 수사 거부예요.
사상 초유의 일이잖아요. 보세요. 어떤 대통령도 김영삼, 김대중, 노무현, 이명박 어떤 대통령도 가족 수사에 대해서는 자 그래 잘못 있으면 처벌하자. 그게 지금까지 기조였단 말이에요. 윤석열은 지금 대통령 특검을 거부하는 초유의 사태가 난 겁니다. 근데 이게 뭐 부인, 장모, 처남 다 해가지고 범죄의 가족이라고 해도 될 만한 가족이에요. 만약에 이게 지금 그 김건희 특검 거부권 행사한 것이 윤석열이 검찰에 있을 때 그 모습과 똑같잖아요, 지금. 윤석열이 검사였기 때문에 수사를 못했던 거랑 똑같잖아요. 주가 조작 사건이 그렇게 드러난 거 아니에요. 경찰 내사 보고서에서 주가 조작이 확인되는데 검찰이 덮어버린 사건이잖아요. 이런 사건이고 저번에 그 중앙일보 일요일 일일자 최영 칼럼에 보면 네. 2021년에 윤석열 부부한테 입당을 권유하자 여부자에 앉아있던 김건희가 우리가 입당하면 저를 보호해 주실 수 있나요라고 하더라. 저를 보호해 주실 수 있나 우리가 입당하면. 그러니까 이런 것 같아요. 윤석열이라고 하는 공권력 검사, 검찰총장, 중앙지검장 이런 사람을 우리라고 하는 테두리 안에 지금 묶어놓고 있는 거죠. 본인도 알았다는 이야기잖아요. 그리고 윤석열이가 했던 말 이게 대장동 특검 관련해서 대선 때 특검을 왜 거부합니까? 죄졌으니까 거부하는 겁니다라고 말을 했어요. 최소한 저 정도는 지켜줘야 되는 거잖아요. 내가 죄가 없다고 생각하면 특검을 거부하지 말아야 되는 거잖아요. 윤석열의 말로 지금 이게 다 비판이 되고 있는 거죠. 일단 윤석열은 그렇습니다. 아니 이건 상식적으로 그렇잖아요. 두 분이 대통령이라고 생각해 보세요. 근데 가족에 대한 의혹이 제기됐어. 정상적인 국가라면 가장 먼저 이거 수사해 달라고 하는 게 정상이잖아요. 그렇죠. 아무것도 없다고 했잖아요. 네? 네, 네, 말씀 주세요. 가족들 문제가 있으면 피하죠. 본인은 피해 주는 게 맞죠. 근데 윤석열이 문제가 아니야 지금. 한동훈이요. 한동훈이가 법무부 장관 할 때 아니 그 전부터 이재명 방탄이라는 이야기를 수도 없이 했잖아요. 근데 이자가 전에 했던 이야기 한번 볼까요? 사법 리스크를 조기에 해소할 좋은 기회일 텐데 그걸 마다하고 특검 뒤에 숨으려는 이유를 국민들께서 궁금해하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이재명 대표 체포 동의안 등등 이 관련해서 불과 얼마 전에 한동훈이가 했단 말이에요. 한동훈이 김건희 특검법이 뭐 악법이다라고 얘기했었잖아요. 뭐 언론 보도에도 나왔었지만 특검 추진이 야당만 있다. 이것은 그 전에 이제 그 한동훈이 국정농단 특검법에 윤석열 한동훈이 같이 그때 당시에 특검법도 동일합니다. 지금 크게 이제 언론 보도 4가지가 나왔고 제가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린 건 총선용 특검이다. 이것은요 신속 처리안에 대해서 안건에 올라왔던 것은 이 시스템 자체 국회법에 따른 시스템이 되는 겁니다. 이것은 총선용으로 활용해서 시기를 조절할 수 있는 사항이 아니었었고 국민의힘도 이것을 다 알면서 지금 이렇게 국민을 속이고 있다라는 겁니다. 수사 상황을 언론에 브리핑한다. 이것은 그 당시 국정농단 특검법에서 동일했던 사항입니다. 그리고 이것이 김건희 도이치모터스 검찰이 그 당시에 그 문재인 대통령 당시 탈탈 털었다라고 했는데요. 아닙니다. 정황이 드러난 것은 윤석열 대통령 취임 이후입니다. 그리고 마지막 하나 제가 더 꼭 국민의힘이 가장 주장하고 이것이 아니라는 것이 뭐냐면 영부인이 아닌 일반인일 때 벌어진 일이다라고 하는데요. 대통령 당선은 2022년 3월입니다. 그런데 2차 주가 조작 마지막 증거가 지금 드러난 증거만 나타나도 22년 12월입니다. 그러니까 대통령이 당선 이후에도 거의 1년 가까이 주가 조작을 했던 겁니다. 영부인 신분으로서. 그런데 이것이 버젓이 언론 보도가 다 나오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국민의힘은 일반인일 때인데 왜 특검을 하냐. 영부인 아닐 때다. 이렇게 주장하는 것인데 그들은 이렇게 거짓말을 뻔뻔하게 주장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절대로 속아서는 안 됩니다. 아니 결혼하고 난 이후에 서울중앙지검장 검찰총장 시절에 본인의 권력을 통해서 그 수사가 진행되는 것을 막았다라는 의혹이 있잖아요. 그렇죠. 그럼 당연히 특검 대상이 되는 거죠. 한동훈 검은육차 사건도 윤석열이 그걸 방해하다가 결국 징계당한 사안 중에 하나거든요. 그렇죠. 근데 그런 자예요. 근데 한동훈이는 지금
김건희 특검은 국민의 눈과 귀를 가리는 악법이다 이렇게 지금 반대를 하고 있고 그때 바로 법무부에서 득달같이 쌍특검법이 진실규명을 해친다. 야당 단독 강행 위헌 법안이다. 뭐 이런 식으로 야당만 특검 후보 추천했던 국정농단 최순실 특검은 전원일치 합헌 판정이 나왔던 건데 이렇게 되면 저게 이제 지금 김건희 주가 조작 공범들을 수사하는데 또 가이드라인이 돼버리는 상황이 돼버렸어요. 이게 꼬여 있는 거죠 지금 현실은. 저 법무부는 정치적 중립 위반이에요. 저렇게 이야기하면 이게 국회에서 정당 간의 문제에서 발생한 사안이지 않습니까? 특검법이라는 게. 그리고 대통령의 부인이라는 사람을 규명해서 하는 이야기인데 정부의 부처가 특정인을 편든다. 이거 해서는 안 말이 안 되는 되는 거죠. 지금 댓글에 보면 어떤 분이 2022년 아니고 2012년이다라고 말씀 주시는데 우리 편도 이렇게 그러니까 지금 보시면 새날을 시청하신 분들도 이렇게 오해할 수가 있는데요. 2차 주가 조작의 마지막 증거, 그러니까 김건희 씨가 가담했다는 마지막 증거가요. 계속 연속이 되는 거죠. 마지막 증거가 대통령 취임 이후 거의 1년이 다 되는 2022년 12월 2일까지. 그러니까 과거에서도 했다는 증거가 있고 대통령 후 당선이 돼서 영부인이 된 이후에도 주가 조작에 가담했다는 증거가 나온다는 겁니다. 이따가 재밌는 짤의 마지막 부분에 이제 그거랑 연관돼서 저쪽에 거짓말 뭐 결혼하기 전이다라고 하는 건 명백한 거짓말인 게 결혼 이후에 이제 공소시효가 남아있는 2차 주가 조작을 행한 시점이 네, 결혼한 그럼요. 이유이기 때문에 근데 그게 뭐가 중요해요 솔직히 말하면. 김건희에 대한 수사 공소시효가 남아있던 수년 동안에 검찰이 수사를 안 했다는 게 핵심이죠. 자, 어쨌건 국민적으로 지금 70% 정도, 저 정도면 여론조사로는 사실상 만장일치. 여기 이제 저는 이것이 윤석열이 이 뭐랄까요 망하는 길로 가는 대표적인 지름길 중에 하나라고 생각해요. 왜 그러냐면 더 이상 국민이 지금 나머지 그 거부권 행사해야 된다고 말하는 사람들 숫자 20% 정도의 사람들을 제외하고는 윤석열한테 이제는 못 돌아간다. 윤석열 찍었던 사람들도. 근데 그 마지노선이라고 생각합니다. 이게. 저는 이제 김건희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의혹과 관련해서요. 만약에 뭐 제가 이런 이야기 해서는 안 됩니다만은 10년 후에 민주당이 집권하더라도 특별법을 만들어서라도 진상 규명해가지고 처벌해야 됩니다. 그래야지만이 역사에 다시 이런 일이 생기지 않는 거예요. 법으로 못하는 건 없어요. 그러니까요. 특별법 만들면 되는 거예요. 네. 절대 권력형 비리가 저지른 사람이 대통령이 되고 그것을 자신의 권력을 통해서 무마했다라는 것이 용서되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자, 어쨌건 방탄 이야기 해왔던 자들이 김건희에 대해서는 진짜 지켜야 될 이태원 참사 희생자 또는 유가족이 아니라 김건희 하나를 지키기 위해서 국가 전체 시스템이 지금 돌아가고 있는 거 여러분들 절대 용서하시면 안 됩니다.